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9가지의 반대 이유를 명시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교총을 비롯한 교계 주요 교단과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16일에 발의한 평등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평등법이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는 입장입니다.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통일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등법을 우려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찬성 청원보다 5배나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8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평등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음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짚었습니다. 청원인은 9가지의 이유로 평등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로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고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돼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는 점. 넷째로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 다섯째, 군대 내 동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도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여섯째로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해 출산할 경우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는 점. 일곱째, 영국과 같이 동성 커플의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이라는 점. 여덟째로 차별금지 사유에 가족 형태가 포함돼 동성혼, 근친혼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아홉째로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4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민청원에 올라와 20일 만에 10만 명을 채운 평등법 제정 청원과 비교해 5배 빠른 속도입니다. 일방적인 동성애 옹호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평등법 제정 시도.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국회에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기독교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기관과 단체들이 기도회를 열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후 한국교회에서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6월 한국교회 기도회가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한교총 소강석 대표회장은 최근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반대해온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객관적 여론조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도록 그 결과를 다시 언론에 알리고 기자회견을 또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앞장서시어 이 법을 꼭 막으시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사막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푸른 나무를 심고 온 세상을 푸르게 하며 녹색화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특강과 기도회에서 대국민 서신을 발표한 한교총 이철 대표회장은 또 다른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될 경우 가족제도와 법질서 등의 붕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법안이 시행되어 만들게 될 미래 세상을 그려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한교총 등 교계 주요 교단과 단체들은 평등법 반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지역별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국회의원 면담, 동영상과 전단지 배포 등 평등법에 관한 법률안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평화통일 기원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가 대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해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북노회 협의회가 올해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평화통일 기원예배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설교에서 기도엔 큰 힘이 있다며 남북 통일을 위한 교회의 기도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하나의 작은 불씨 같지만은 점점 화산처럼 번져져서 이 나라가 통일되는데 초석이 되시는 귀한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생이별의 아픔과 고통과 실현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짓된 이념과 사상의 진들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기초로 하여 다시 세워지고 새 역사를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6명을 초청해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더욱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구효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들의 선율에 따라 화려한 클래식 곡이 울려 퍼지고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주최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M클래식이 주관, 만나교회와 성남시가 협력해 믿어줄게 밀어줄게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의 전체 수익금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출연진들이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출연료 전액을 기부하는 데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웠던 연주자들에게 이 수익금이 사용될 예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았던 저희 연주자들 스스로가 이번 수익금이 더 필요한 청년들에게 쓰여지길 바라서 이번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3년 전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공간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아무래도 멘토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좀 더 많은 보살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원석에 가까운 아이디어들을 깎아주시고 그걸 이제 세상에 탄생시킬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월드 휴먼 브릿지는 성남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기업을 공개 모집 후 사업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픔에 함께 가슴을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곁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기획된 뜻깊은 사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구효안입니다. CTS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로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의 교육관을 실현하고 있는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 고용률 44.4%, 여전한 취업난과 현실에 관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캠퍼스 다음 세대. 그 가운데 신앙을 고민하며 소명을 찾고자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찰을 하든지 교도관을 하든지 이게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직업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아직 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업이 중시되고 성공에 대한 기준이 물질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대학. 백석대학교는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을 넘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이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바꾸는 교육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교육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목적은 지식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희생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석인이 되어 주셔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백석대는 채플은 물론 학부마다 전담하는 교목을 두는 교목 담임제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도모하고 영적 생명을 중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으로 학생들의 신앙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성령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기독교 정신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다운 사람, 곧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성개발원을 통해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요새 다른 기업, 회사 그런 데서도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인성을 되게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고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백석 인증제 하면서 진짜 이제 6가지 전인격적인 걸 배우는데 저희가 영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철학적인 것도 배우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다음에 사람에 대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식보다 영적 생명을 중시하는 캠퍼스의 교육 철학, 설립 정신을 실현하는 커리큘럼으로 기독교 정신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구미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가 필리핀 구미 평신도 교회당 건축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광주 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는 선교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선교대회에서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선교의 길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9회기를 맞은 구미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는 코로나19로 매년 열어온 찬양합창제와 친선체육대회를 선교대회로 변경하고 해외 교회 개척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고 또 필리핀 팔라완의 바트라사 구미 평신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수제일교회가 주최해 미자립교회 목회자 격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로 회장 이승수 목사는 기쁨으로 물질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배에선 예장합동 순천로회 소속 미자립교회 5곳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위로회를 진행했습니다. 양포교회와 신중년 사관학교, 사단법인 새시대 노인회 포항지회가 주관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불참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대신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회 대표간사 하옥선 이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설립 76주년을 맞은 양포교회는 매년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감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천안함 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조용근 장로를 만나보겠습니다. 천안함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발을 해서 그때 온 국민들이 정말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성금 396억이 거쳤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건가 이렇게 하다 결국은 250억은 유족들에게 돌려드리고 나머지 146억으로 그해 사건이 일어난 2010년 12월에 천안함 재단으로 발족하게 됐습니다.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이 재단에서 해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주로 했을까요? 첫째는 사시용사의 연례 지원 행사. 물론 5억씩 위로금을 드렸습니다. 국민성금 명목으로 5억씩 드렸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26일이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저희 재단에서 대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살아 돌아온 장병이 58명이나 됩니다. 병사들도 온전한 사회인으로 기환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다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군 해병대 병력문화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 참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의 느슨해진 안보의식을 좀 키워주자. 이런 4가지 목적 사업으로 6년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사장직을 처음부터 6년 동안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일부가 천안함이 조작이니 뭐 이런 등으로 해서 가족들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는. 이렇게 되면 제2의 천안함, 제3의 천안함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천안함을 모델로 삼아서 안보의식을 더 굳건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애처로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뭐 자식, 남편, 아빠를 그렇게 수장을 시켰는데 그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4가지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해 줘야만이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튼튼히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관계하신 분은 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소신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좋은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잘라서 언제까지 끝내고 이럴 사안이 아니고 두고두고 오는 세대 후손들에게
천안함의 뜻을 새겨줘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먼 훗날 통일이 돼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런 것을 제가 기록에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뮤지컬을 만든다든지 해서 국민들의 가슴을 다시 어루만져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혹시 이 사건을 이제 깊숙이 관여하고 또 그 유족들의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시면서 지금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혹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천안함 용사라고 해서 무슨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병력 의무를 하면서 그런 당한 사건인데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안이죠. 여기는 정치적인 이념에 관계없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입니다. 얘네들을 어루만짐으로 해서 오고 오는 많은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것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도 애국심을 더 많이 키워나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래 기억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이었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한반도에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 오후에 강원 영서와 충북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